오늘도 시계 바늘이 8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냉장고 앞에 서서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평소와 똑같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어제 남은 김치볶음밥을 돌리며 지우는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었지만 노인 수저는 언제나 하나뿐이었죠. 지우만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자리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지우는 뜨거운 그릇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탁에 놓았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볶음밥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하긴 했지만 가끔은 심심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 만화를 틀어놓았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이 나오니 집안이 조금 덜 조용해졌죠. 지우는 화면을 보면서 볶음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통에 담그며 지우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엄마가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엄마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거실을 정리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제를 해야 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연필을 굴리며 지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도 회사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먹고 있을까요? 궁금했지만 물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피곤해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돌아온 것이었죠. 지우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의 발걸음 소리, 가방 놓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포스트잇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죠. 엄마 오늘도 많이 피곤했죠? 밥 먹었어요? 간단한 메모였지만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지우는 그 쪽지를 현관문에 조용히 붙여두었습니다. 엄마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야근이 길었던 하루였죠. 물을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 길에 현관문에 붙어있는 작은 포스트잇을 발견했습니다. 지우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엄마 오늘도 많이 피곤했죠? 밥 먹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엄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언제부터 지우가 이런 쪽지를 남기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글씨가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엄마는 포스트잇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것도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모두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엄마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점심을 거르고 저녁도 편의점 김밥으로 대충 때웠었죠. 지우 질문에 솔직히 대답한다면 제대로 먹지 못했다가 맞을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이미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지우 방 앞을 지나가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야간등 불빛을 보았죠.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지우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지우가 학교에 간 후였죠. 식탁 위에는 지우가 먹고 간 아침 식사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유갑과 시리얼 그릇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엄마는 어제 지우가 남긴 쪽지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두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그 작은 종이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지우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식사를 하면서도 문득 지우가 떠올랐죠. 지우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을까,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는 혼자가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저녁 무렵 엄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를 나섰습니다. 지우와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집에 도착해 보니 지우는 학원에 가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또 다른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해놓고 갔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세요. 지우가 만든 김치찌개와 밥이 냉장고에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죠. 아이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김치찌개를 데우며 엄마는 지우에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말로 하기에는 어색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아쉬웠죠. 지우의 따뜻한 마음에 어떻게든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지우가 만들어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해놓고 갔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죠. 13살 아이가 엄마를 챙기고 있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지우는 학원에서 돌아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엄마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왔구나. 엄마가 식탁에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죠. 김치찌개 맛있게 먹었어. 고마워. 엄마의 말에 지우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칭찬을 들으니 뿌듯했거든요. 하지만 둘 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서로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려웠죠. 지우는 그럼 들어갈게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면서 지우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행동으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부엌을 둘러보다가 지우가 좋아하는 과자가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 다녀온 엄마는 지우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우유를 샀습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한 것이었죠. 지우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살며시 물러났습니다. 직접 주기에는 왠지 부끄러웠거든요. 1시간 후 지우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발밑에 작은 봉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죠. 엄마가 놓아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봉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평소에 먹고 싶어 했던 초콜릿과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죠. 지우는 초콜릿을 하나 입에 넣으며 달콤한 맛을 느꼈습니다. 맛있었지만 그보다는 엄마의 마음이 더 달콤했습니다. 지우는 작은 메모지에 고마워요라고 적어서 방문 밖에 붙여두었습니다. 엄마가 다음에 지나갈 때 볼 수 있도록 말이죠. 말로 직접 하기에는 어색했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지우 방 앞을 지나가다가 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고마워요라는 간단한 글씨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죠. 지우도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말없는 소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엄마는 가끔 지우 방 앞에 간식을 놓아두었고 지우는 엄마를 위해 간단한 요리를 해두거나 따뜻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직접적인 대화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진짜 대화를 나누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엄마는 지우 방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 간 사이에 방을 정리해주고 싶었거든요. 평소에는 지우가 스스로 정리를 잘했지만
가끔은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면서 엄마는 지우의 공부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적은 노트와 연습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지우가 혼자서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 다른 책들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무심코 펼쳐본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나도 누군가랑 밥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엄마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우가 언제 이런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엄마는 그 종이를 들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지우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랑 밥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우에게 누군가는 아마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엄마로서 그 바람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미안했습니다. 엄마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지우가 숨겨둔 마음을 함부로 들춰보았다는 생각에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그 글귀는 지울 수 없을 만큼 깊이 새겨졌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도 엄마는 계속 그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으로 오는 길에도 지우의 글이 떠올랐죠.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하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지우는 학원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먼저 말을 걸기에는 어색했죠. 서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실에 앉아서 지우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그릇 놓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하지만 대화 소리는 없었습니다. 지우의 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도 누군가랑 밥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엄마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각자의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엄마는 홀로 주방에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죠. 평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우의 글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다가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나도 누군가랑 밥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우의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모녀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시간에 밥을 먹게 되었을까요?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지우야. 엄마가 조용히 지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혼자 중얼거린 것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마음,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죠. 지우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죠. 엄마가 주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씩 들리는 작은 소리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놓는 소리, 그리고 작은 한숨 소리도요.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지우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죠. 지우는 연필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부른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주방 쪽을 바라보니 엄마가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엄마는 지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자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지우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우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지우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었죠. 서로 너무 오랫동안 각자의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혼자 있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둘 다 방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죠. 엄마는 눈물을 완전히 닦고 남은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흐르고 있었죠.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둘 다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지우의 방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어보았습니다.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다가 지우의 어릴 적 영상을 발견했죠. 몇 년 전에 찍은 것이었는데 지우가 6살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호기심에 그 영상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영상 속 어린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엄마랑 밥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는 매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엄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현재의 상황과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엄마랑 밥 먹는 게 제일 좋다던 아이가 누군가랑 밥 먹고 싶다고 쓰게 되었을까요? 엄마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어린 지우의 웃음소리,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이 떠올랐죠. 그때는 지우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뭘 했는지, 친구들과 뭘 했는지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런 시간들이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바빠지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줄어들었죠. 지우도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진 거리감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영상 속 지우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함께 먹어요. 하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엄마는 그 영상을 보며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돌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엄마는 지우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여전히 보였죠. 지우도 잠들지 못하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일어서서 지우 방으로 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될 텐데 오늘 밤만큼은 시간이 멈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우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영상을 한 번 더 재생했습니다. 엄마랑 밥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어린 지우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순수한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우가 서랍에 숨겨둔 글처럼 아이도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제는 엄마가 먼저 용기를 내어야 할 때였습니다.
내일은 조금 다른 하루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엄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지우의 영상을 보면서 다짐한 것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조금이라도 지우와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말로는 아직 어려워도 행동으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집에 도착해 보니 지우는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평소와 다르게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지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담아 요리했습니다. 8시가 넘어서 지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평소와 다른 냄새를 맡았죠. 엄마가 요리하는 냄새였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돌아왔구나. 엄마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씻었죠. 평소보다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우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지우의 그릇에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하나씩 더 담아주었죠. 김치찌개도 평소보다 많이 끓여 놓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평소에는 간단한 반찬 몇 개면 충분했는데 오늘은 정말 푸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대답했죠. 둘 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였죠. 지우는 엄마가 만든 계란말이를 먹으며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지우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먼저 나섰죠. 내가 할게. 엄마가 지우의 그릇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둘이 함께 설거지를 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릇을 씻고 엄마는 닦아서 정리했죠. 작은 일이었지만 함께 하니까 즐거웠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엄마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우야. 지우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죠. 엄마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엔 같이 먹을까?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끄덕임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마음,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저녁을 준비해 주었던 것, 함께 설거지를 했던 것, 그리고 내일도 함께 먹자고 했던 것. 모든 것이 새로웠고 따뜻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오늘 지우와 보낸 시간을 되새겨 보았죠. 비록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우의 작은 끄덕임이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우와 아침도 함께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를 준비하고 지우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제의 약속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오니 엄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가. 엄마가 자연스럽게 말했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해?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체육 시간에 축구해요라고 대답했죠. 간단한 대화였지만 둘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우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집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먹었던 아침 시간이 좋았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함께 먹을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저녁 무렵 엄마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찍 퇴근했습니다. 지우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지우도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길이었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죠. 집에 가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기분인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우를 엄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따뜻한 인사와 함께 준비된 저녁상이 있었죠. 어제보다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둘 다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둘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고 엄마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해주었죠.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것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내일은 뭐 먹을까? 엄마가 물어보았습니다. 같이 정해요. 지우가 대답했죠. 이제는 함께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즘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있어요. 말은 많지 않지만 함께 있으니까 좋아요. 내일도 함께 먹을 거예요. 짧은 글이었지만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지우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필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같은 소리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죠. 외로운 소리가 아니라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인 마음이 서로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건넨 진심이 가장 큰 말이 되어 이 집의 새로운 따뜻함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잠시 멈춰 돌아보는 마음이 됩니다.